우리 윤경자 교수님, 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재무장시켜서 충전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열심히 배우고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번영하고 번창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강할 때 감히 못 쳐들어오고 사탄도 영적으로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강한 무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지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원 KMS 2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강 선교도 마케팅 필요해요. 선교는 인식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인식의 전쟁이고요. 마케팅도 인식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푸틴이 3일이면 정복을 하겠다 했는데 아마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푸틴 때문에 저도 좀 피해가 굉장히 커요. 바로 이 3월 달에 체첸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체첸 정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래서 아이쿠 주위에 어찌하고 우리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인식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사시로 사고하고 사피로 행동한다는 건데, 여기서 사시는 프로덕트, 상품, 뭘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 유통, 판촉, 가격, 이걸 사시라고 그러고요. 사피는 사피, 네,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사피는 저는 이제 사피를 오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피는 사시죠. 이제 사시 중에서 컨베니언스, 그다음 편의성,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여기 사피에다가 퍼슨을 좀 넣어서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는 인식의 전쟁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선교사는 약한 고리를 잡고 능력의 선교사는 강한 고리를 찾는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가서 신분도 속이고 목사 선교사 다 신분 속이고 해야 되니까 약한 고리 있는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오로지 배운 선교 방식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살아나려면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교의 한 단면만은 보는 것을 바꾸자. 선교 콘텐츠의 경쟁력을 갖추어라. 떡 부러진 녹팔러가 사람을 잡았다.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토 확장이다. 그러면 우리 선교지가 우리 뭐 지금 하는 이 비즈니스가 됐던,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제자는 없다. 그 다음에 아마존적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아마존적은 아마존 온라인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 제프 베조스가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제1 갑부거든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옳다. 저는 고객, 제 사업 파트너는 늘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선교의 양면의 칼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물을 깔아 들어오게 한다. 그 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사명과 다름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 제자들이 자꾸 교회 안에만 뭉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4C, 4P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4P는 미국의 경영학자 제롬 메카시라는 사람이요. 1960년도에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든 기업에서 마케팅에서 이 4C와 4P가 아직도 사용되고 최고의 경영 방법, 기업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늘 얘기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되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선교 콘텐츠는 무엇인가? 선교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팔 것인가? 플레이스, 장소가 필요하고요. 언제 나눌 것인가? 프로모션, 누구를 위한 선교의 가치인가? 그래서 프라이스, 이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업과 마케팅에 관한 것이고 좌측에 쓰는 것은 우리 이제 선교에게 적용해 보려고 쓰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 4C는 뭐냐? 컨슈머, 퍼스트, 컨베니언스,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 선교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선교의 비용은 얼마인가? 선교는 얼마나 융통성, 소통성이 있는가? 과연 선교는 소통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를 아십니까? 아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록펠러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록펠러의 10분의 10, 11조를 한다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0. 이게 열을 11조 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야 어떻게 저렇게 11조를 할까 그랬는데 록펠러의 탁월한 수단을 선교에 활용하라. 록펠러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정유 공장이 파산할 때 꿋꿋하게 살아남아 과감하게 정량적으로 사람을 찾아 대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공장이 어려웠을 때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찾을 때 과감하게 정량적으로 찾아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기존의 사업 방법을 고집하는 잘못을 버려라. 록펠러는 혼자가 아닌 자신을 팔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다음에 선교의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록펠러와 같은 탁월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끈기는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이 가치를 위해서 끈기가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가 되는 철학을 만드는 가치 있는 방법에서 포기는 지상 최대의 실패이다. 포기는. 근데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용두사미.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건 지상 최대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소중한 첫사랑처럼 목표를 밀고 나가라. 고통은 견디고 기쁘게 죽는 방법을 택하라.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써놨습니다. 통속적인 삶의 울타리에 파묻히지 마라. 그래서 경영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너무 진지하게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다음에 사람들의 장점은 기억하고 사람들의 약점은 제발 잊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하는 직원은 자꾸 이렇게 칭찬이 되게 되고 잘못하는 직원은 뭔가 좀 야단을 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돈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적당함이 좋다. 그러고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기회를 주어라.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제가 강의는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저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록펠러와 아마존 내 CEO 제프 베조스 고객을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록펠러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늘의 록펠러 그룹을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업의 문을 여는 방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오디오 다 켜시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 기업이죠. 기업 브랜드. 그 다음에 기업의 제품. 요까지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도권을 아무나 주시고, 오디오 다 켜시고요. 주도권을 주시고,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 자, 시작하시죠. 회사의 브랜드와 기업의 제품을 이어져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을 하베스트라고 이름을 우리가 가명을 정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팔 건지에 따라서 뭐 우리가 만약에 건설 회사를 할 거면 하베스트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될 것이고, 뭐 수출입, 우리 유정남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수입 수출, 아니면은 뭐 건강 제품 이런 거에 따라서 하베스트 그룹에서 여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지회사, 자회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아이템에 주력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아이템을 일단 성공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아이템을 더 뭐 우리 떡볶이도 팔 수 있고, 우리 K 한류 문화도 팔 수 있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까지 이렇게 건강 제품인지 아니면 떡볶이를 비롯한 그 한류 음식인지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수출입 관계된 것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요약을 다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시면서 이제 계속 주도권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번에 아이템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이 안 났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결정을 하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회사의 그 아이템과 시장 조사가 그때 진행이 됐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다 파는 것이죠? 유럽인가요? 아시아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인가? 각 지역 선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 시작은 그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가상 회사거든요. 예, 가상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것이 지금 확실히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금 가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국에서 시작한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시작한다거나 유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장 조사는 구체적이어야 좀 그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생각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적게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은 소사이즈 국소적, 처음은 소사이즈 국소적으로 시작해서 제 말은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벌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물건을 내야 되는데, 그 시장 타겟 대상자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기피하는지 뭐 그런 정도는 이해가 돼야 우리가 건강식품이든지 한류식품이든지가 구체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제품을 생산 쪽으로 갈 건지 유통 쪽으로 갈 건지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자, 여기서 제가 맞습니다. 생산을 할 것인가, 유통을 할 것인가, 사업에 있어서 회사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템 없이는 힘들죠.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다 아이템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할 것이냐, 유통을 할 것이냐, 요게 마무리가 돼야 되죠. 마무리가. 예. 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뭐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예. 회사 이름이 있고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도 되고 제품이 먼저 선정이 되고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선정해도 거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주제들이 바로 제품을 생산할 것이냐, 자 유통으로 받아서 할 것이냐. 이제 자 이제 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생산 쪽이다. 생산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제가 생각했던 말하자면 건강식품을 지금 생각한다면 먼저 유통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생산을 한다면은 엄청난 어떤 게 규모이기 때문에 유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그 전문인을 이렇게 커가면서 그말 자금이 생기면서 그걸 새롭게 개발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포장 김치를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그거를 유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다 광고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김치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한국에서 만든 김치요.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 실제로 본 사건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국이나 여기서 그 김치병 큰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고 그거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별로 양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미국인들한테 온라인 주문받아서 파는데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혼자 사는데 뭐 미국서 살면서 생활비를 다 벌어들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아니요. 미국에서 가정주부가 김치 그러니까요. 사다가 자기 혼자서 김치 담궈가지고 조그마한 병에 넣어가지고 뭐 한 8불씩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양과 받는 돈에 비하면은 한국 김치 몇 배를 받는 거였죠. 네, 지금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생산과 유통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생산보다는 유통을 시작하면서 어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아이템이 또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생산도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좀 쉬울 수도 있겠고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후주 쪽으로 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치를 이제 우리가 이 김치 자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가정에서도 담을 수 있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조그맣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소규모로 김치를 담궈서 요 주위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우리가 아이템으로 결정을 해서,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제품을 유통하자, 생산하자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김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익숙한 제품이고 또 생산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이 김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이템 선정할 때, 아이템 선정할 때, 할 때 방법 몇 가지만 얘기해 주고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템을 선정할 때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할 때. 만약에 이 아이템의 경제적 부담이 되면 재정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기 투자가 회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템 살 때 경제적 부담이 없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 소비자의 반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초의 제품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없는 제품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방금 얘기했던 1번이나 2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진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하시죠. 김치는 제품이 그냥 공산품보다는 그게 생물 같은 거 같잖아요. 산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그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 20년 살아보면 중국에서 김치를 담갔을 때 문제점은 소금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중국산 소금을 쓰면 쓴맛이, 김치에서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소소한 것 같아도 뭐 거기 들어가는 원료들의 공급이라든가 또 특별히 중국에서는 무가 쉽게 물러져 가지고 생채로 했을 때는 딱딱하고 좋은데, 그게 김치로 담가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러져서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현지에서 재료들을 수급하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가 몇 도 정도 산도가 있을 때 가장 맛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자료가,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한 그 자료가 구할 수 있으면 뭐 레시피가 뭐 소금물에 얼마 동안, 얼마의 소금물에 얼마 동안 담고 절여서 어떻게 헹궈서 어떻게 뭐 한다는 그런 것들이 표준화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진화서 지금 미안한데 여기 너무 이렇게 김치로 많이 나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태클을 건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생각을 해도 될 것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 김치가 상당히 물론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식품점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이 한국 그 김치를 팔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김치를 파는 걸 보니까 이건 다른 그 식품들을 팔아서 이게 저 뭐냐 이 그 손실 난다랄까요? 이 손실 난 것을 보충할 정도로 지금 한국 김치가 좀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왜 김치가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같이 매일 먹는 김치가 아니라 그냥 보통 조금 먹어보는 시식하는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시장 확보에서는 조금 지금까지 많이 진행됐지만은 조금 저 생각에는 물론 이 김치도 말하자면 건강식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하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예요. 김치도 왜냐하면 뭐 5대 건강식품에 지금 김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같이 하더라도 우선은 그 우리 한국의 그 차를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오면은 꼭 한국에서 저 유통하는 그 차 있죠. 차들을 가져가서 다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차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라 하면은 그렇게 뭐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뭐 유통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래서 처음에 이렇게 차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건강식품을 김치 뭐 이런 것까지도 늘려가면 어쩔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아이템 선정에 네, 있어서 그런데 저는 저도 좀 한 그 말씀 건강 추가로 드리면 우리가 김치가 제일 쉽고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지만 우리 그 선교지에서 보면 대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한인들이 이 일을 소소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일에 선교사까지 껴서 이게 사업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 좀 독특한 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특별한 거 그런 아이템을 여기 나중에 우리가 좀 제자들이 많아지고 손이 좀 또 빨라지고 그러면 김치까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처음 할 때는 좀 우리 같은 한인들보다는 좀 부닥치지 않는 걸로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아이템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경쟁자가 없는 누군가 기존의 업체하고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런데 그 저는요. 유정남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공급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한 번에 물량을 받아서 소모할 수 있는 양이 제가 그 중국에 살아서 그런지 중국에도 차를 엄청나게 생산도 하고 많이 소비도 하는데 좋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거는 많이 나와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 뭐 시후차라든가 뭐 철금차라든가 뭐 그런 차들은 생산량이 글쎄요 이게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뭐가 어떤 그 공급에 대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오선 교사님, 중국의 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 것을 좀 특화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한국 차를. 한국에서 그 차가 얼마만큼 이게 그냥 소량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그 물량 규모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냥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그런 수준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은. 아니요. 이제 저는 선물을 해서 일차적으로 그 한국 차를 좀 알렸다 이거지. 이것 가지고 어떤 그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차도 이게 이 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그 상품들을 그 차 종류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에 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차들 중에서 좀 아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한국 차를 좀 특화시켜서 몇 개 이렇게 건강 이것은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약초라고 생각해야죠. 약초를 어떻게 특화시켜서 이걸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은 우선은 가장 간단하고 쉽고 어렵지 않으면서 다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 아이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차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계획이라고 썼는데요. 이 창업 아이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기술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성입니다. 자, 아까 차에 대한 기술성, 차에 대한 차별성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술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요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요게 어렵다.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 선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용도와 특성입니다. 아까 김치 용도 특성 얘기했습니다. 김치, 차도 얘기했습니다. 이 용도와 특성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화. 예, 요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김치도 뭐 한인들이 뭐 여러 사람들 하고 또 차도 뭐 한인들 아까 우리 총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로 인해서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인들, 교포들이죠. 교포들, 동포들하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그 다음에 또 현지인들 있죠. 현지인들하고도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후발자로서 목사나 선교사로 선교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 선교사들과의 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됐든 제품의 기술이 됐든 속성이 됐든 이게 필요합니다. 경쟁자와 차별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버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의 속성,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품의 수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요게 선행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김치와 차 두 가지 항목으로 계속 얘기 되니까 아마 이제 거진 이제 잡혀져 갈 것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것은 저의 한계니까 뭐 이제 저의 한계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 식품점에서 파는 차는 누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그 평범한 차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한국의 약초차를 특화시켜 가지고 이걸 좀 그 각 백화점이나 이런 데다가 먼저
그 코너를 마련해내요. 코너를 마련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시식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게 어디 건강에 좋다, 어디에 좋다는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시식하게 하는 이 과정을 계속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 나가면은 좀 그 사람들한테 어필시키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가 건강에, 어떤 차를 어떻게 마시냐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좀 약초를 특화시켜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고 해서 나눠주면서 이걸 먼저 이렇게 프로페게이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걸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첨부시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일반들에게 알려지기까지 그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를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차가 좋다는 걸 알려졌기 때문에 그 차를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보면은 뭐 6개월 안에는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싶은 생각인데요. 코너 하나를 빌리는데 그 비용, 또 무상으로 6개월 동안 시식시킬 수 있는 그 자본료,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직원 비용,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한다면 과연 이익이 6개월 후부터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6개월 후에 완전히 시작한다는 그 뜻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하면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면서 확대시킨다는 거죠. 6개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씩씩하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사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 자리에서 지금 6개월 후에 들어가는 예상 매출, 뭐 지출액 이런 것은 오늘 단계가 아니니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아이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 가지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전도사님, 유성교사님, 그 차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건강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뭔데, 왜, 어디에 좋지? 라는 그런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한약의 약제에 대한 어프로블이 됐는지, 또는 그 독성은 없는지, 또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냥 너무 브로드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이미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말하자면은 그 팜플렛 어느 정도 이게 차가 어디에 좋다는 거 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은 우리 한국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점검하고 그 새롭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럼 팜플렛을 만들고. 그 많은 차들을 다 취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 우선 다 취급하는 것보다도 우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뭐 두통이라든가 뭐 내분비 관계라든가, 말하자면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정해서 그 차를 이것이 예방도 되고, 뭐 이게 완전히 진행돼 버리면은 그게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진행할 당시에는 이것은 약간의 치료도 되고, 일단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마셔주면 참 좋다. 이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니까 사람들이 대개는 뭐 제가 좋은 차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이제 뭐 그건 극히 일부지만은 와서 일부러 제가 이제 이걸 놓으면은 그 건강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건 좋다고 설명을 하면은
같은 안 마시던 차도 몇 잔 마시고 가요,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아주 그 거짓 없이 잘 정말 제대로 하고, 또 이 차가 좋다는 것을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본 게 뭐냐면은, 저도 있잖아요. 이게 두통이 좋다는 그 차를 진짜 마시면은 심하지 않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위장에 좋다는 거 효과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이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가장 좀 많이 좀 고통하고 있는 방광도 있거든요. 근데 방광차 있잖아요. 그거 마셔보면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일단은 제가 또 차고 들어가서 아이템 선정 방법을 다 이제 얘기가 됐고 아이템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김치하고 차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템 두 가지.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김치와 차를 이제 두 가지 아이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자, 앞에서도 김치 시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차도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 어딘가는 다 시장에 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이 김치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런 김치도 있고 차도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근데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냐? 지금 이제 보니까 차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까도 김치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차가 다른 사람의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요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 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녹차를 얘기했는데 중국 차도 있는데 우리 차이 있는데 차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속성 얘기했습니다. 이러 속성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게 대한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별화인데 얼마나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차별화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차에 비해서 이게 차입니다. 이게 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이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요거에 비해서 더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한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별화가 돼 너무 좋죠. 이제 차별화. 예, 이만큼 이렇게 차별화. 자,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하면 모방당할 수가 있어요. 모방당할 수 있어요. 모방당할 수 있다. 그러면 모방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요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는 이것을 가지고 자, 우리는 김치는 이러이러한 차별성이 있다. 차는 이러이러한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김치나 차를 가지고. 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론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차별화는 지금 한국 차가 차별화되지 않았어요.
한국 차들은 있는데 한국 차는 아주 그 시장에서 중국 차 이런 것만 차별화돼 있지 이건 미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차 몇 개 아이템을 차 몇 종류를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이건 왜 좋다. 무슨 그 뭐냐 그 생산지 먼저 생산지를 굉장히 그 밝혀야 돼요. 이건 한국 거다. 이건 한국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브랜드를 한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산지가 왜 좋느냐, 무슨 어느 산에서 어떤 약초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어떻게 돼서 좋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그 한약으로 인해서 그 뭐나 차나 이것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발표가 다 돼 있잖아요.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뭐 그 뭐냐 그 우리 고전 책을 보더라도 고전에도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이런 거 정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국화 시킨다 브랜드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산지가 이렇고 근데 어디가 좋냐? 어디에 좋냐? 아 그것을 또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이것은 어디에 특별히 좋게 만들었다. 이건 어디에 특별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특화시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한국이 지금 브랜드로 등장을 안 했어요. 차가. 그러니까 한국을 하여튼 집중적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분명한 그 특화가 특별화를 할 수 있는 그 팜플렛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한국산 차, 한국산 브랜드, 한국산 특화에서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요. 네. 이게 건강에 좋다 하고 얘기하면은 치료 개념의 약품인지 그냥 마셔서 적당히 기분이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이게 계속해서 어디에 좋다 하고 강조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법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예. 이건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건 예방적인 차원이니까 이건 이 차는 예를 들어서 기호품과 동시에 이 차를 절대 법적인 문제하고 걸리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약이 아닌데 약으로 하는 게 기호품이에요. 기호품인데 이 차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이 건강 역할을 한다. 이게 예방 차원이고 예방 차원인가 동시에 아주 치료제는 아니죠. 치료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방 차원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조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위장병이 난 사람한테 이 차로 위장병을 나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평상시에 꾸준히 마셔주고 이가 좀 안 좋을 할 때 이것을 계속 마셔주면 좋다. 이 정도 차원에서 선전을 해야죠. 차가 치료제로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템 선정 시 조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 특별히 건강식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이냐 건강보조식품이냐 요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차 부분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시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차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차야 된다. 차야 됩니다. 예, 그렇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이 차를 마시면 어디가 좋아집니다. 위장이 좋아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하면 어디죠? 누구죠? 시장하면 고객이잖아요. 소비자가 어떻게 되죠? 혼란을 일으키죠. 예? 혼란을 일으키죠. 예, 혼란이 오면 또 어떻게 되죠? 파괴가 되죠. 혼란이 오면 소비자가 선택이 적게 되겠죠. 그러면 내 시장이 작아진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
부분을 가지시고 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는 이러한 전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템 선정은 진짜 고심, 생각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템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 노트가 있어요. 아이템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있고요. 어디서 생각을 했는지, 어디서 발견을 했는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 적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김치 생각이 났어. 어떻게 생각이 났어. 언제 어디서 차. 근데 한방차 해가지고 전부 리스트화하는 겁니다.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서너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적의 상태의 온 제품을,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찍는다고. 찍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하시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다가 우리가 꼭 최고해야 되느냐라는 새 것이하고 최고해야 되느냐는 그런 점이 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재생이라든가 자연재생이라든가 그 세컨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쪽에도 그 상품이 되는지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게 하나의 아이템 노트의 한 항목이 되는 거예요. 아이템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뭐 수백 개가 있으면 수백 개가 적고 제가 초창기 때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 이게 안 되니까 또 제품 선정해서 또 찾고, 요거 안 되니까 또 제품 찾고, 요거 안 되니까 또 제품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3가지가 됐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2002년도에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저를 가르쳐 줬으면 173개라는 제품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템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위험성 부담이라든가 경쟁 대상이 많은 것보다는 경쟁 대상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한국 브랜드의 그 한국 시장에서 회수가 되는 것들을 재가공이라서 무슨 2차, 3차 가공이 아니라 뭐 단순한 그런 가공을 해서 디자인을 바꾼다 그러든지 아니 그렇게 해서 한 제품을 해서 만드는 그런 재생산 제품들을 아이템으로 하면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교수님, 여러분. 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선생님들 다 올라와 계시니까 아이템 하나씩을 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쭉 그것도 좋은 노트를. 방법이에요. 노트를 쭉 한번 생각난 대로 적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디스커션하고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쭉 자기가 생각난 대로 아까 뭐 김치, 차 뭐 나왔으니까 뭐 요즘 말하면 뭐 고려 인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계도 기계 종류도 좋겠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나 있으면 쭉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치고받고, 말이 좀 거칠지만 치고받고 토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이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 사업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돼. 이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예,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훈련. 네, 계속 하십시오. 그래, 저는 아까 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일부 우리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분들과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좀 지금 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좀 특화를 시킨다면 저는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김치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재료의 선정 문제, 재료의 무르는 문제, 소금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해결이 됐어요.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고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 제가 생각하는 특화라는 거는 이제 각 대륙별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김치에 어떤 것을 플러스했을 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맛있어 할까? 가령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는요, 이분들이 매우 굶고 우리나라 고추장처럼 하는 그 쌈발이라고 하는 매운 그런 그 양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 것을 좋아합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짜요. 그래서 단짠이면서 매운 것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김치는 한국 김치에다가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매운맛, 단 거, 약간 좀 차별화된 그 짠맛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맛을 잡아가지고요. 판매 방법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일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랫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에 가령 인도네시아를 하는 그 상품 판매 그 인터넷 쇼핑몰이 많거든요. 그쪽에 우리 제품의 특성을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분들에게 인터넷으로 선전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그 조그맣게 하는 소규모로 하는 분들하고는 우리가 차별화 되지 않느냐. 지금 유튜브에 보면 어떤 게 가장 많은 그 조회수를 보이느냐면요. 어떤 분이 그냥 계란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 밥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얹어서 양념 조금, 깨소금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비벼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에 그게 딱 올라가는 순간요. 상당한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유튜브라든지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김치를 각 나라, 각 지방, 우리 유럽이면 유럽, 뭐 남미면 남미, 그다음에 뭐 이쪽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어떤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저는 인도나 이런 쪽에는 김치에다 카레를 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카레김치. 네, 카레김치. 네, 그다음에 유럽 분들은 특별히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김치. 아프리카는 또 뭘 좋아하십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맛이 있나요? 아프리카 쪽에?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김치 플러스 지역에 맞는 특별한 어떤 왜냐하면 김치라고 하는 아이템은 이미 세계적인 아이템이 돼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뭐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단 특별화하는 방법은 그 지역적인 특성을 좀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결국 퓨전 쪽으로 가자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주 아이템은 김치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그분들이 선호하는 맛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현지 생산이잖아요. 예, 그럼요. 무조건 예, 이 김치는 예. 한국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세계로 간다는 건 이거는
경쟁이 안 돼요. 물류면에서도 네, 그렇고 가격 면에서도 안 돼요. 현지 생산해야 돼요. 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 있는데요. 나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거의 다 김치를 담아 먹어요. 그 얘기는 김치가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아이템 선정할 때요. 하나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선정할 때 대중성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자, 김치 대중성이죠? 네. 좋습니다. 차 대중성이죠. 아이템 근데 선정 그게 잘하신 거예요. 대중성이라고 물론 대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인도네시아에서 김치를 먹는 현지인들이 물론 뭐 교포들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교포들한테 이것을 판매를 한다라고 아까 이제 만약에 이성 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각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현지인들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김치에 대한 그 이미지, 물론 요즘 한국의 K-팝이라든가 이제 이 한국의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김치의 선호도가 과연 특성화되어 있는 김치의 선호도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과거가 좀 상당히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김치가 글쎄 우리 한국이나 다른 특별한 문화권에서는 어떤 대중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김치는 대중화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는 그냥 이게 좋다고 그렇게 많이 선전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상 자기 그 삶에 자기 식탁에 김치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가서 레스토랑에서 한번 먹어보고 그래 그러고 뭐 초대받아서 와서 좋다라는 이걸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김치 그리고 김치가 좋다 하면은 이제 지금 그 문화교류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김치를 담그는 걸 보여줘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집에서 이렇게 담가보고 그런 그 실습을 할 수 있어도 이 김치로 자기 식탁을 이렇게 뭐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가 일부 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쁠 거 없고 좋지만은 가장 대중적인 건 차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미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아이템은.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김치도 차도 가상이에요. 가상입니다. 그렇죠? 예, 가상입니다. 다 사업을 만들어가는 김치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아이템을 김치를 하는 거고 이것도 다 가상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가상 아이템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소비자들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모방 안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이제 염두에 둔 이제 김치고 염두에 둔 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치를 가지고 김치가 뭐 어떻게 만들고 대중성이 있네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회사가 만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됐습니다. 아이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 자, 그러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자 이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은 김치로 하시고 어느 분은 차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가 됐든 차가 됐든 뭐 다른 것이라고 연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이템을 가지고 내 회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 자, 그것도 홍보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시장 조사를 하는데 일단 예, 김치라고 시장 조사 생각한다면 나왔습니다. 김치라고 한다면 김치 아까 이제 이성 여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식품에 대해서 김치와 플러스 시켰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시식을 하게 하고 그것을 몇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시식을 시키고 이것을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선호한 식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호하는 제품이나 뭐 그냥 레시피라고 해도 될까요? 네, 레시피도 예, 해서 시장 이것을 가지고 시장 조사한다는 거죠. 예, 예. 예, 또 다른 분. 예, 제 경우는 그것이 전제가 되고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문제로는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김치를 담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현지 지역에서 어느 분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집 공고 같은 거를 내서 어느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김치를 만들어 파는 분들의 그 생활 경제적인 면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생산자들을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토론할 게 홍보 광고보다는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예, 시장 조사 방법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분이 식당을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와서 어떤 것을 찾냐면 한국 식당에서 쌈밥을 찾아요. 쌈밥. 그 야채하고 우리 쌈밥. 밥하고 도지하고 그 야채 쌈밥. 네. 근데 먹을 줄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왜 찾느냐? 이 한국 음식 야채와 고기와 밥을 한꺼번에 이렇게 쌈으로 싸서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건강식이다. 예. 네, 이거 건강식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냥 야채 주면 야채를 그냥 야채만 찍어 먹고 그랬는데 이 주인분이 가서 이렇게 먹는 거다. 밥 넣고 고기 한 조각 넣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먹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장사가 잘 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를 제가 아까 그 유튜브 동영상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을 건강하다. 이 우리 한국의 김치를 먹게 되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 플랫폼에 올릴 때 이것을 건강의 식품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건강식품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홍보를 가져가면 김치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이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 김치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효능, 속성. 예, 이 발효식품.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 아이템을 홍보하는데 이 아이템의 속성을 강조를 해야지 이 제품은 어디서 제품의 원재자를 어디서 사오고 어디서 뭐 산에서 모아오고 요즘 뭐 무슨 제품이라고 그러죠?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가지고 유기농. 이거는 발효식품, 유산균. 속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까지. 자, 또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또 제가 이어가야 되겠네요. 먼저 잠깐만요. 예. 선교사님은
예. 유통 쪽이고 김치는 생산 쪽이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두 개가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생산을 할 거냐, 유통을 할 거냐. 김치는 생산이란 말이에요. 차는 유통이고. 김치는 생산과 유통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현지 생산에서 현지 유통이니까 그것은 그렇죠. 현지 현지 생산이라고 아니, 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김치나 이거나 이거 지금 카테고리는 건강식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지금.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는 게요. 차는 아까 그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좋다고 하는 것은 홍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렇지만 야채를 신선한 유기농 야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요. 이렇게 어떤 야채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데- 소비자 접근하는 데 상당한 그 차보다는 호소력이 있어요. 차가 아니, 건강에 좋다는 거는 저도 알고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소비자까지 전달될 때까지는요. 그렇게 정말 차가 좋아서 이것을 내가 늘 사 먹어야 되겠다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냐 건강식품이냐 또 뭐 이거 여기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 차를 이게 우리 한국에 뭐 쌍화차 같은 것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쌍화차를 한국에 가보니까 또 뭐 감기에도 이렇게 먹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뭐 차의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하나의 어떤 상품을 만들 때 말하자면은 이거 유해 좋다, 어디에 좋다, 그거 쓰는 것은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말하자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 차를 특화시킬 때 일반적으로 차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선호할 수 있고 기호품이면서 이건 특별히 유해 좋다는 이렇게 아까 그 김치의 속성처럼 이거 유해 말하자면 유산 과다에 예를 들어서 유산 과다에 좋다, 무엇에 좋다 하는 것은 그건 건강 보조 식품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그거 쓰는 데는 이 표지에 그거 쓰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차를 제일 먼저 제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마셔보게 하고 또 몇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한 3개월을 마셔봐라, 6개월을 마셔봐라,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 마셔봐라. 그래서 일주일 정해져 마시면 있어요. 두 어떤 가지 김치하고 자, 차는 제가 그러니까 다시 타고 그 들어가서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가 한 번씩 전부 다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예, 제가 아이템 하나 선정하면서 좀 의견을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선교 현지에 가보면 어디 세계 어디 가든 마찬가지인데 먹는 데 대한 것이 가장 또 빠르고 또 쉽잖아요. 그래서 남미에 이제 저희들이 페루에 가보니까 일본의 빵을 한 뭐 열 몇 개 줄 수 있도록 이만한 걸 그걸 사서 먹고 그게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는 거의 다 그래요.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어디 가도 사실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빵이 뭐 호떡빵, 뭐 호빵, 뭐 그 외에 많은 빵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 어디 나라에든지 먹는 그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영양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싸게 뭘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게 시장성도 좋고 또 좀 팔로도 시장도 좀 생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머리 쓰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타코가 이제 그 멕시칸 음식인데 한국 사람이 그 타코를 거기다 한국식으로 불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해서 막 엄청난 그런 장사를 잘하는 분을 봤거든요. 막 거의
타코 먹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지금도 이제 그 호떡이나 이런 것이 어디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 그것도 인기가 있고 한국 외국인들이 오면 뭐 떡볶이나 호떡이나 뭐 이런 그 호두과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그 먹혀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도록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비싸지도 않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영양식으로도 또 이렇게 맛있게 해서 그런 걸 좀 연구해 가서 연구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걸 제가 좀 의논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3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됐고 아이템이 선정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까지 대충 깊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회사, 개인 회사입니다. 다 이제 김치를 하시든 차를 하시든 뭐 다른 얘기에서 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3분씩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윤경자 교수님부터 가겠습니다. 저는요, 예, 한국에서 소금 좋은 걸로 또 배추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또 유통은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 아까 말씀하신 김치 만들고 그런 분들 자기 김치도 만들면서 유통도 하게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까요? 사업, 예, 왜냐하면 특성화하니까. 그리고 김치도 배추 포기김치와 또 갓김치와 예, 그 시장 조사 해가지고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들이 좋아하는 향인가 넣어가지고요. 향에 넣어가지고. 예. 자, 대충 이게 이제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정남 목사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먼저 하나 토를 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김치가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독일에서도 김치 공장을 하다가 망한 사람을 보고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건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김치 공장을 하다가 이게 그 일반화가 돼가지고 안에서 되고 내가 여기 체코에 와서도 보니까 체코에서도 사실 한국 분이 아주 솜씨 좋은 사람이 이거 김치를 하다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우리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만 이거 그 고객이라든가 이거 뭐 단골 쉽게 말하면 단골로 이것을 이렇게 판매를 지속적으로 잘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거고 이제 차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빵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빵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아이템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유럽의 빵이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와 유럽의 이 빵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 빵이나 이렇게 뭐 케이크 종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이 차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차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니까 차는 단독이 아니에요. 항상 차는 이게 그 케이크나 같이 이렇게 겸한 것을 제가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멋있는 차 이렇게 김 나오는 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맛있는 빵을 탁 놓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고상하게 빵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홍보를 확 시키고 그런데 이 차가 이게 특산품이 어디냐 살짝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이건 고산 약초고 약초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절대 조금도 약초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그 약초인데 이런 약초인데 이건 그 약초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약초는 어디에 좋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바질이 어디에 좋은가 오레가노가 어디에 좋은가 뭐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차인데 이 차는 어디에 좋고
여러분들 어쩌습니까? 아니면 이 차를 마셔보십시오. 일주일만 마셔보십시오. 이런 걸 이제 사실로 해야죠. 거짓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하고 이렇게 딱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 뭐 많은 홍보도 하지만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시식도 해보게 하고 거기다가 맛있는 케이크 조각도 넣고 이렇게 해가면서 한국 차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정호 목사님. 제가 만약에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차방을 만들어서요. 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커피숍처럼 뭐 크게는 안 하지만 아주 조그마하게 차방을 만들어서 먼저는 아는 분들에게 시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차 그룹을 만들면서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대화의 주제를 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한 권씩 거기에서 읽고 대화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소비자들을 넓혀가면서 그걸 통해서 5개월, 6개월 이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차에 대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좀 새로운 그 연구를 해가면서 차에 대한 그 다양성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성 교사님. 저요? 예. 예, 저는 김치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맛을 가미를 해서 인터넷 플랫폼에 옮기는 건데요. 광고 방법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스타들을 기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김치 비빔밥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를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우리 제품을 특화해서 팔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석사로운 사모님. 저는 이게 가상의 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싹 제 마음에 별로 와서 닿지를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상교사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은 김치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코스트코에 한국 김치가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만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광고를 안 해도 이미 김치가 한국의 그 식품이라는 건 알려져 있으니까 현지 실정에 맞춰서 김치를 잘 가공해가지고 판매해보는 그런 방법.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공숙자 선교사님. 저도 이세계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김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제품 설명 동영상을 만들어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어떻게 김치를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제품 속에 예를 들어서 뭐 김치볶음밥 아니면 김치찌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김치를 대할 때 김치 냄새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김치 먹는 거를 보여주고 또 김치가 그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산 과다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설명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면 나중에는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줬을 때 스스로 김치를 만들어서 오히려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제품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사업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뼈골 빠지게 고생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유익성은 있겠고 우선은 건강을 우선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사업성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처음 대하는 분들은 그 냄새 때문에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맛있게 그리고 보기 좋게 그 제품 설명을 동영상에 담아서 계속 시식을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보고 그 좋은 건가 보다 그런 인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차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이제 애용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안 마셔요. 예를 들어서 인삼차 아주 그냥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쌍화탕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싫어해.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청년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품들이 있겠고 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일단은 저희 청금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돼야 되니까 선교 자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한번 모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총장님. 저는 여기 아이템 외에 다른 이렇게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 30년을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해서 이제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한국에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의 뭐 MBTI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태국이나 뭐 우리 현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회사 직원들에게 교육시켜서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수입을 걷게 하고 또 여기서 이걸 그 나라 말로 책을 번역해서 책도 팔고 또 한국에 또 좋은 이런 그 아이템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제자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를 교육시켜가지고 또 뭐 교육시킬 장소가 없으면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뭐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 가서 계속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그 뒤에 펠로우십 타임에 한국에서 가져온 차도 팔고 또 점심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김치도 따로 팔고 그래서 한꺼번에 세계를 좀 모임을 계속하면서 그걸 좀 확장해 나가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전국에 지점들을 차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안 저는 보이셔가지고. 김치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김치를 가지고 그 아까 인도네시아 이성 교사님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 포트락을 해서 지역 주민들, 현지인들하고 같이 자기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그중에 이제 김치도 포함을 시켜서 이 김치가 어느 음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가 그런 그 캠페인을
여러 차례 열면서 그 동영상을 그 지역 인터넷 인플루언서 그 유튜버들을 초청을 해서 포틀락 파티 같은 거를 계속 벌려나가면서 현지 입맛의 김치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 홍보해 나가면은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으네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게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우리가 현지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기억하기 좋고 전달하기 좋고 그다음에 홍보하기 좋은 이름이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로 그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예, 이미지도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만나면 회사 이름 어떻게 정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하다가 정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는 이름도 주었겠죠. 그래도 제가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회사 이름을 왜 이렇게 기억하기가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우리 기업인들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대표님은 혹시 그 대표님이 정한 회사 이름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어려워요. 아니 자기 회사 이름을 자기도 어렵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분도 저한테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났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회사 이름은 진짜 회사의 최고의 가치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사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삼성이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삼성이라는 이렇게 된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850조입니다. 요 브랜드 하나만 850조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이 되면 얘기했듯이 뭐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회사 이름을 정하든 회사 이름을 정하고 선정하든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어쩌든지 우리는 지금 회사 이름을 정하고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 아이템은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이 김치 차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선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만큼 아이템 선정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한 번의 아이템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이 되냐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아이템은 지속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전광판을 해왔어요.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게 벌써 17년째잖아요. 17년째 전광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전광판을 해도 끝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템 선정하는데 물론 그냥 선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틀 동안 이렇게 김치하고 차가 좋냐, 김치해야 되냐, 차야 되냐, 차도 김치냐 우리가 이렇게 토론이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기업의 브랜드에도 맞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고객의 가치도 줘야 되고 이 아이템이 지속 가능하면서 자, 써드리겠습니다. 지속. 그러면서 이 아이템이 뭐를 해야 되냐면 잉태를 해야 돼요. 잉태. 다른 말로 하면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새끼. 무슨 말이 아시죠? 네. 네. 재생산. 하나의 제품이 2개의 제품이 되고 2개의 제품이 4개의 제품이 되고 4개가 8개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총장님이 교육 얘기했어요. 교육, MBTI. MBTI 예를 들어서
여기도 되게 항목이 많습니다. 커리큘럼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회사의 최고의,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함부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템 선정하는 거 5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것에 더 보강을 해서라도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서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고객으로부터 선호를 못 받는지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안 되겠다. 또 아이템 또 바꾸자.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은 신중하게 선정한다. 자, 이 신중하게 선정하려면 아이템을 신중하게 하려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트. 아이템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노트가 교육, 예를 들어서 했으면 요거에 대한 장점, 무슨 장점이요? 요거에 대한 장점이 아니고 이미 아이템 선정할 때 요거에 대한 장점 다 했으니까 요 장점은 수익성, 앞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 아직 하지 말라고 그랬죠. 수익성, 매출, 지속성, 이런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지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창업하려는 있지만 아이템 선정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쉽게 아이템을 선택한 만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아이템을 선정한 만큼 쉽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진짜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템을 고심할 때 2가지를 염려해 두는데요. 나 중심이냐?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업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은 그래요. 이건 나 중심이에요.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고객. 고객 중심인데 더 나아가서 시장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 시장에서 이 제품을 선호해 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장 중심을 하니까 시장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사. 예. 시장 조사가 힘들면 가족한테, 자녀들한테, 일가 친척한테, 이웃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시장 조사입니다. 예. 시장 조사는 꼭 시장 안에 들어가서 타임워치 가지고 이런 것도 좋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교인들, 내 제자들한테 뭐 서버라고 하든지 샘플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시장 조사가 존재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시장 조사할 때 회사가 선정이 되어 될 때 몇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크기를 조사해야 됩니다. 시장의 크기 조사. 내가 교육 사업을 한다, 내가 화장품을 한다, 내가 막 기계를 한다, 김치를 한다, 차를 한다 했을 때 그 시장의 크기. 자, 이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 시장을 나중에는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하겠어요? 이런 시장은 없잖아요. 분명히 이 시장은 다 쪼개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시장의 크기, 여기, 이런 크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크기. 예, 그래야 시장의 크기가 파악이 돼야, 자, 시장 크기. 파악이 되면 제품이죠. 아이템이니까 제품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장의 크기가 시장에 보니까, 시장 조사하니까 내 제품을 사용 가능성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제품을 얼마를 생산을 하든 구매를 하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크기, 목표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목표 크기가. 그렇지 않고 시장에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다가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의 크기 속에서 내 제품의 고객, 내 제품의 고객. 자, 고객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대상이죠. 예. 자, 대상 하면 벌써 떠오르죠. 어른, 그렇죠. 청년, 주부, 학생, 시니어, 남자, 여자, 여성, 어린이, 학부모,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이거를 전부 다 뭉틀어가지고 이거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날아갈 수 있고 회사의 아이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고객 누구냐? 목표 고객 요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 고객. 네. 저 같은 경우는 전광판 하면서 대상이 개인이 아니었어요. 예, 기업, 정부였습니다. 그런 기관, 예, 정부. 예. 정부. 지금도 정부하고 하는 거죠. 예, 예. 제가 해외 사업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국가하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단지 에이전트만 개인이죠. 예, 예. 그다음에 자 이제 고객이 선정이 됐으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고객이 선정이 됐으면 여기에는 분명히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 예. 그래서 이 경쟁자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경쟁자 현황, 경쟁자하고 똑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보니까 시장에 3명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명이 있네. 3개 회사죠. 3개 회사. 네, 회사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장점, 단점 조사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어보면 돼요. 시장에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제품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고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혹시 그런데 좀 아쉬운 거 없나요? 그럼 그런데요. 제품은 좋은데 고객 관리를 안 해줘요. 그리고 불친절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쟁사 현황, 경쟁사의 뭐 규모, 제품군이죠. 이렇게 있는 거 여러 개 제품군. 그다음에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고객에 접근해서 고객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되는지 이런 그 경쟁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경쟁사와 내 회사죠. 내 회사. 내가 하는 회사를 자사라고 그럽니다. 자사. 경쟁사라고 그러고 여기 경쟁사는 타사라고도 합니다. 타사. 이게 자사죠. 예, 자사. 그래서 경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하실 수 있죠. 예, 이 비교표를 만드는 겁니다. 비교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종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이렇게 십자를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예, 이렇게 경쟁사 영역, 경쟁사가 잘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 장점, 단점, 여기는 자사의 장점, 단점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십자만 딱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으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타사와 자사의 장점, 단점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써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공략한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한다. 자, 요것을 늦게 얘기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하는 모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앞에 것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아이고 수익이 얼마나 올까, 매출이 잘 나올까, 잘 팔릴까, 암사님 어떡하지, 제품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완전 거꾸로 돌아가니까 제대로 기초를 못 다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틀 동안 2일 동안 가상 회사 만드는 거 아이템까지 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듯이 이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비즈니스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시간 좀 남았는데요. 질문하십시오. 없으신가요? 회사를 만들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나 이렇게 했으면 더 어떻겠다 이런 거. 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셔야 자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화. 네. 두 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네. 요즘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만 했는데 그 아이템 선정에서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줬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아까 그 두 개 회사를 얘기했습니다. 록펠러가 성공하게 된 동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마존은 고객이 항상 록펠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이기 전에 이 남북전쟁 때부터 사업을 할 때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 아마존은 고객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둘 다 성공한 거지. 이 록펠러든 아마존든 사업을 시작할 때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회사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트렌드,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지금 여기서 트렌드가 얘기를 저희가 아닙니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가 적당한 제품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좀 더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진하게 치고받고, 그러면 자기화되고, 저 양반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네.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사업을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요.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내면서
더불어서 이제 선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보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대한 그런 열정도 계속 이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이 질문은 모두가 다 물어봅니다. 청년이 됐든 시녀가 됐든 뭐 전부 다 물어보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미리 땡겨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업 준비, 이제 사업, 이게 이제 사업을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 기점입니다. 이 앞에 것은, 앞에는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하고 뭐 2년을 준비하고 6개월하고 하는데 저는 2년을 준비가 훈련을 시킵니다. 2년 동안. 근데 제가 창업훈련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2년을 못해요. 성질들이 급해서. 네, 다 나가더라고 그냥. 그러고 살아서 다 이렇게 되고는 또 찾아와요. 왜 왔어? 그러면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너 2년 동안 더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이러는데 최소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이 앞에 것은 먼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점이라고 쓰겠습니다. 다 오픈한 거죠. 그래서 저는 3을 얘기합니다. 예. 3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그 다음에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3년입니다. 3일을 잘하면 3개월 갈 수 있고요. 3개월을 잘 버티면 3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3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3년이죠. 3년.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3년, 333입니다. 그 다음에 6년, 9년. 그리고 9년차가 되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예.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3333이. 그래서 이 앞에 준비를 고통스럽게 준비하면요. 고통스럽게 준비하면 요 3일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선물 받은 거 있어? 아직 안 끝났어? 3일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3일 잘 자리 잡으면 3개월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힘든 이유가 3일을 어렵게 버틴다는 거예요. 못 넘긴다는 거예요. 3일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잘 버틴 기업들은 3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33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 이 시작점 준비, 시작하고 준비. 이게 예. 요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데 예, 나중에 또 추가 12 강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하시죠. 아니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분 남았으면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